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함영원 어학원의 홍유진 강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갑작스럽게 너무 비가 많이 와서요. 제가 오늘 그 오전에 출근할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좀 비가 오지는 않았는데 오시는 길이 너무 많이 불편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걸음으로 이제 저희 함영원 어학원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외대부고반 설명회를 이제 들으러 와주셔서 모쪼록 이 시간이 조금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설명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부터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이제 본격적인 설명회를 시작할 건데요. 일단 첫 번째, 왜 외대부고인 것인가? 그렇게 많은 학생들 그리고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외대부고에 이렇게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실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외대부고 모집 요강과 그 다음에 그럼 외대부고는 어떻게 영어 수업을 진행을 하는지 그리고 그 밖에 외대부고 영어 내신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시고요. 저희가 또 이제 이러한 외대부고를 준비하는 학생들 또는 최상위의 레벨을 생각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함영원 외대부고 반을 이제 프로그램을 소개드리면서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함영원 원장님과 이제 강소람 선생님까지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각각의 선생님이 과목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대부고반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관심도 많으시고 그리고 엄청난 학업량을 자랑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점도 있으실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가 될까 이런 부분도 조금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진지하게 약속드리면서 외대부고반의 운영, 철학 그리고 그 약속 등에 대해서도요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수업 시간표와 강의 계획안 그리고 입학 프로세스를 설명드리면서요. 이제 이어서 저희 그 김민재 전문 컨설턴트님을 모셔서 학부모님들께서 외대부고 입학뿐만이 아니라 고등학교 고입과 그 다음에 대입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들 풀어보는 시간을 전반적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외대부고인 것인가 간략하게 이 페이지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외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고등학교다라고 생각이 드는 학교입니다. 그거를 구구절절 길게 설명드리기는 힘들고요. 당연히 입결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2025년도 기준 이제 입결은 아직까지는 공개적으로 자료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 이제 2024년 자료를 기준으로 보는데요. 물론 2025년, 2026년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서울대 합격자가 무려 2024학년도에 66명에 달았고요. 이제 그 중에 수시가 28명 그리고 정시가 38명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안팎으로 보기에도 훌륭한 인재들이기 때문에 서울대 또한 이제 이 외대부고 학생들을 선호한다라는 걸 이 수치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의학계열 그러니까 의대나 치, 한의, 약대를 포함해서 159명가량 2024년도에만 진학을 하게 되었고요. 그 밖에 당연히 연세대, 고려대 등 상위대학도 다수 합격을 했을 것이며 그리고 조금 특이한 점은 이제 외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국제 트랙이 따로 있어서 아무래도 뭐 외국 생활했던 학생들을 비롯해서 영어를 조금 더 편하게 쓰는 학생들을 위하고 외국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을 이제 키워주는 트랙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아이비리그 포함해서 상위권 대학의 대학 합격률만 95% 이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자타공인 대한민국의 최고의 학교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 그리고 정말 이런 많은 잠재력과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학생들 이제 외대부고를 목표로 공부를 하면 당연히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외대부고는 어떻게 입학할까요? 라고 했을 때 생각보다 굉장히 간략하죠. 네, 일단 1단계는 당연히 교과 성적과 출결 상황일 거고요. 중학교 2학년 3학년에 해당되는 일단 이제 교과 성적과 출결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이따가 컨설턴트님께서도 잠깐 이제 말씀을 하시겠지만 사실은
거의 이제 올 A에 달하는 성적을 가져야 1단계 서류 면접을 통과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2단계는요, 면접 평가로 이루어지는데요. 총 점수가 100점으로 환산된다고 했을 때 60점에 달하는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물론 면접관님과 만나는 시간이 15분 가량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면접관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본인 어필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본인이 관심을 갖는 여러 가지 분야를 자소서를 기반으로 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 부분 또한 그 전문 컨설턴트님과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눌 기회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좀 익숙한 A, B, C, D, E 점수를 봤을 때 국영수과 그다음에 사회까지 총 5과목에 이르는 이제 서류 면접을 통과해야 되는데 점수야 이제 당연히 이제 전국의 최대 정말 그 우수한 학생들이 모이는 거기 때문에 서류 면접을 통과를 하려면 당연히 올 A여야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한번 그 이제 모집 인원 및 경쟁률을 2025년 기준으로 한번 보면요. 매년 350명의 학생들을 뽑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전국 단위 245명, 그리고 지역 우수자도 105명 선발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목해야 될 숫자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죠. 그쵸? 그랬을 때 전체 경쟁률은 2.68대 1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일반 전형으로 지원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목해야 될 이제 경쟁률은 3.16대 1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요. 이 수치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지금 이제 외고 같은 부분에서도 각 과마다 다르긴 하지만 경쟁률이 2배수를 넘기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인기 있는 외고, 그리고 인기 있는 외고에 인기 있는 과, 예를 들면 중국어과라든지 스페인과도요. 사실은 2배수의 경쟁률을 잘 넘기지는 않아요. 그런데 무려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몰린다는 이렇게 전국 일반 전형의 경쟁률이 3.16대 1이다. 많은 학생들이 정말 가고 싶어하는 학교라는 것을 반증하는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대부고 그럼 영어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렇게 또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아까 전에 그 트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외대부고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입학을 한 이후에 트랙을 입학하고 이제 입학이 결정되면 트랙을 결정하게 됩니다. 인문 사회 트랙, 그다음에 자연 과학 트랙,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국제 트랙이 있는데요. 이 국제과정 학생들한테 적용되는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외대부고 내에서는 영어로 소통을 하고 그다음에 영어로 쓰고 말하기를 하는 등 실생활하는 게 가장 이렇게 체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EBC라고 해서 English Based Campus라는 이제 정책을 세워서 영어의 노출을 극대화하는 환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영어 노출이 극대화되니까 이제 수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토론이라든지 아니면은 디베이트 그리고 영자 신문을 읽어서 이제 학생들이랑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지에 대해서는 다 영어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건 이제 국제 트랙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 밖에도 이제 인문사회나 자연과학 트랙이 있는데요. 이 또한 이제 실제로 외대부고에 진학해서 다니고 있는 학생들 얘기를 들었을 때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이 굉장히 비중이 높다. 이래서 영어를 조금 체득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조금 쉽게 받아들여지는 학생들이 수업을 따라가기도 편할 것으로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보자면 당연히 이제 일반 트랙들도 에세이 라이팅이라든지 토론, 독서, 논술형을 영어로 자유자재로 사용을 하면서 당연히 이렇게 수행평가에 포함이 돼서 결국에는 점수로 산출이 되고요. 지필평가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다른 고등학교에서도 적용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수행평가의 비중을 무시할 수 없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학생들은 이제 아무래도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어떤 누구와의 도움도 조금 받기 힘들다는 거, 본인과의 싸움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들어가기 직전까지는 우리가 잘 준비시키자 이런 마인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실질적인 영어 교육 환경이라고 또 한번 언급을 드리면 다시 또 반복인 것 같기는 하지만 당연히 그룹별 탐구 활동들이 주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면서 이런 선생님들과의 피드백, 발표 이런 것들도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는 그릇을 넓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영어 내신은 이제 그 한번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외대부고 영어 내신은 정말 고난도고 어렵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작년에 외대부고 학생들 이제 합격한 학생들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하면서 실질적으로 기출문제를 풀리고, 그러니까 실제 기출문제, 변형 문제들을 풀리고 학생들이랑 같이 수업을 해봤지만 학생들이 많은 부분 어려워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아무래도 나는 사전적인 영어 단어만 배웠는데 이렇게 긴 지문에서 정확한 뜻을 파악해서 일치 문제나 추론 문제를 해낸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수준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일단 지문 자체가 나중에 그 과목별로 보여드리기는 하겠지만 인문사회, 문학, 비문학, 원서, 수능, 토플 등등등 결정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토플 같은 경우도 다뤄진 적이 있었고요. 수능 지문 같은 경우에도 시험범위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 밖에 나중에 보여드릴 문학이나 비문학 작품들이 선생님 선정하에 시험범위로 정해지게 됩니다.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난도 이제 마치 영문과 대학생들이 배울 법한 그런 학습 내용을 우리 외대부고 학생들이랑 같이 배우고 그다음에 그게 시험 문제에 그대로 출제가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독특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문제 유형 또한 당연히 고난도 원서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어휘 문제기는 한데요. 그 어휘 문제도 이따가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까다롭고요. 그 밖에 이제 추론이라든지 일치 문제 그리고 어법 등등이 다양하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 준비한 프로그램에 녹여져 있는 설명이긴 하지만 제가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학생들이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수능 기출, 예상 문제, 당연히 수능도 놓칠 수 없죠. 그리고 토플 지문 등 고난도 지문, 그리고 저희 문학 작품들, 그리고 문학 작품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 지식까지,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도 다 공부가 되어져야 이제 외대부고 내신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그릇을 만드는 과정을 중학교 1학년부터 차곡차곡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프로그램 소개에 앞서서 저희 외대부고, 함영원 외대부고 반에 이제 각각의 이제 저희가 욕심있게 담은 프로그램을 진행해줄 선생님이십니다. 일단 저희 곧 소개드릴 강소람 선생님이시고요. 그리고 저희 함영원 원장님 그래머를 맡아주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문학작품 비롯하여 듣기 부분을 이제 프로그램 설명도 드리고 이제 우리 학생들을 만날 때 이제 직접 지도할 예정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는 이제 함영원 이제 어학원의 홍유진 강사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진행하는 리스닝, 보캐블러리, 그 다음에 리터러처 이 파트를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 간략하게 제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고려대학교 통계학과를 일단은 졸업을 했고요. 그 밖에 이제 우리 학생들을 만나게 되면서 테솔이나 그리고 런던에서 이제 유학을 하면서 이제 학생들을 만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 그 경험을 녹여서 저희 프로그램에 이제 학생들이 학습을 하는데 이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요. 일단 제가 맡은 과목은 보시다시피 청해, 그리고 어휘, 문학 파트가 될 예정입니다. 이 교재는요, 6개월간 사용하는 교재로 상당히 양이 많아 보일 수 있지만 저희가 양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깊이에 집중할 예정이라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듣기 과목을 맡게 되면서 간단하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가 영국에서 유학 시절 경험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한국에서 계속 공부를 했던 사람으로서 그쵸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잠깐 회사에 몸담고 조금 뜻이 있어서 공부를 조금 더 이어가고자 이제 영국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그게 이제 킹스 컬리지 런던이라는 곳이었고 이제 인터내셔널 마케팅을 전공하러 너무 부푼 마음을 가지고 이제 첫 수업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교수님 말씀이 너무 빠르신 거예요. 그리고 교수님 말씀을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수님이 판서를 하시는데 하나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이제 다 모든 수업을 녹음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좋은 녹음기를 하나 구입을 했고요. 그때 이제 유학하던 시절이 사실은 한 2009년도? 그래서 꽤 오래된 기간인데 그때 이제 좋은 녹음기를 하나 구입을 해서 모든 수업을 다 녹음을 하고 그거를 제가 다시 필사를 하여 공부를 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제가 느낀 바는 뭐냐면 아무리 좋은 학교에서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 계셔도 못 알아들으면 소용이 하나도 없구나. 그게 가장 큰 깨달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너무 좋은 교육 환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외대부고를 생각을 한다면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영어를 생활화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적응하기 위해 듣기가 기본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학생들은 사실 듣기 파트를 어떻게 공부하고 있냐면요. 모의고사 듣기를 딕테이션 합니다. 근데 뭐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솔직히 모의고사 듣기 너무 쉽습니다. 그건 렉처가 아니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 정도 수준으로 들으면 이제 그 학교 시험에는 오케이다 정도의 사인이기는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대입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고입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테드톡스라는 교재를 사용을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렉처를 듣게 하고 그 배경 지식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단어들도 학습할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배경 지식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말하기 기회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모쪼록 아이들이 이런 기반을 잘 잡아서 적응하는 데 문제없게 만들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저도 학습을 했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느끼는 건 듣기 관련해서는 아는 만큼 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이들이 많은 게 풍부하여야 만약에 조금 이제 듣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제 내용적인 부분은 이해하는 데는 충분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여기 4,000 Essential English Words라고 해서 2와 3권을 선택을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우리 학생들이 사실은 딱 교재만 봤을 때는 뭐야 너무 쉬워 이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이따 보여드릴 외대부고 기출문제를 보면 조금 생각이 바뀌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문학은 우리 학생들이 이제 외대부고에 가게 되면 실제로 기출되었던 앤 오브 그린 게이블스라고 해서 이제 빨간머리 앤 소설을 비롯해서 학생들이 이제 기초 작업을 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각각의 커리큘럼을 보면요. 또 다른 이제 외대부고만의 프로그램이 나왔는데요. Advanced Research Course라고 합니다. 그룹별 탐구 활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피드백 과정이 영어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수업 자체가.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TED Talks Perspective 1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실제 교수님들이 하는 렉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과정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4,000 Essential English Words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외대부고 작년 합격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강을 진행했다고 했는데 그때 사용한 교재고요. 4권과 5권이 입학 시험으로 치러졌던 교재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내용 자체는 어렵지는 않지만 그것이 실생활 속에 어떻게 녹여서 그 지문에 어떤 정확한 의미를 가지는지 파악하는 거는 또 다른 이야기라 그런 학습이 주될 거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물론 이거 같은 경우는 수업을 진행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암기를 하고 어느 정도 이해를 했는지 시험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제 외대부고의 이제 어휘 관련된 예시 문제입니다. 실제 기출 문제고요. 2024년도 1학기에 기출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1학년 때 딱 들어가면 이런 문제를 보겠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총 40문제 중에 한 문항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보면 A, B, C, D 해서 when something is vehement, it is bright and colorful. 굉장히 짧은 문장이긴 한데 vehement의 뜻을 물어보고 있고요. 그 밖에도 glimpsed, 그 다음에 hermit, 그 다음에 flanked 이런 단어들을 물어봤고 정답은 C와 D였습니다. 그랬을 때 hermit 정도야 애들이 외워서 아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수준의 단어집을 했다면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이런 flanked 라든지 의외로 vehement, glimpsed 같은 단어는 되게 생소하다고 느끼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학생들을 보니까. 그랬을 때 이 flank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약간 사이드 같은 느낌인데 문장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었냐면 보통 구문에서는 누군가에게 둘러싸여서 이제 보좌관들이 이제 그를 둘러싸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활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오답률이 높을 수밖에 없지만 학습을 하면 당연히 커버가 가능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보게 될 예문 같은 경우도 어휘 문제로 출제가 되었죠. 그랬을 때 다음의 지문은 제가 이제 가져온 거긴 하는데요. 이제 regarding the writing styles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설명글이었고 얘 또한 긴 지문이었는데 제가 요것만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지문 안에서 A부터 그 다음에 E까지 이르는 이 단어들의 뜻이 잘못 연결된 것은을 물어보는 거였고요. 아마 아는 단어도 있고 모르는 단어도 있을 텐데 정확하게 지문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묻고 있는 게 바로 이 D 같은 harnessed 같은 경우는 지문에 따라서 여러 의미를 가지는 다이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학습이 되어야 정답을 맞출 수 있는 문제였고요. 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문학 작품도 보시게 될 텐데요. 제가 일단은 저희가 학습할 문학 작품을 차치고서 이 옆에 보시는 문학 작품들이 있을 텐데요. 실제 기출되었던 문학 작품들이고요. 이 또한 이 밖에 굉장히 많은 양의 문학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지의 제왕을 썼던 톨킨이 썼던 이 부분이 일부 출제가 되어서요.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했고요.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사후 세계에 대해서 이제 톨킨이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들이 녹아져 있는 작품이라서 학생들이 그걸 알아내는 게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 밖에도 에리 힐프롬 이 철학자가 쓴 그 지문들, 그래서 그 지문만 봤을 때는 학생들이 뭔 소리야? 되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학습할 때는 배경 지식들 이런 부분들이 다 정리된 채로 공부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앤 오브 그린 게이블스도 당연히 아까 전에 기출문제였고 저희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말 유명하죠. 윈스턴 철칠의 스피치 부분을 발췌해서 이 부분은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기출문제로 출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사실은 겁이 나기보다는 이제 외대부고의 선생님들은 정말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구나, 많은 걸 전달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저도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와, 외대부고 탐난다, 선생님들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육을 아이들과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뭘 준비하면 되지? 그릇을 준비하면 됩니다. 그거를 담을 준비를 하고 이제 그 외대부고에 들어가서 이제 이 많은 것들을 담으면 되죠. 자, 그리고 또 이어서 또 다른 그 기출 예시를 한번 보시면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윈스턴 철칠의 스피치 일부분에서 발췌된 그 스피치 부분을 해서 이제 그 중간 문제로 나온 건데요. 지금 여기서 보면 which of the following statement is true 해서 얘는 정말 유명한 일치 불일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각각의 이제 패러그래프 1부터 패러그래프 2까지 옳고 그름을 맞춰야 되는데 이 또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지 않다면 제가 지문이 너무 길어서 담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 큰 지문에서 아주 많은 양에서 이 정확한 정보를 아이들이 알기란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릇이 중요한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저희 그 문법 파트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희 문법 파트는 이제 하명원 원장님이 진행해 주실 예정이시고요. 그러므로 프로그램 설명은 저희 하명원 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장님 모시도록 할게요.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이 수업은 잘 가는데 제가 설명회를 잘 못합니다. 엄마들하고 아빠들만 만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분명히 뭔가 할 얘기를 딱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와도 헷갈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노트에 적어왔어요. 제가 오늘 설명회에 가서는 이 말씀을 드려야지 하는데 지금 노트를 펴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신에 이 설명회보다는 개인적인 상담을 만약에 원하시면은 제가 1대1로는 또 잘해요. 그래서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은 문자 남기시면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정직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문법을 사진을 보니까 이게 어쨌든 되게 사진이 되게 잘 나왔어요. 우리 아들 결혼식 할 때 찍은 사진이에요. 그런데 제가 문법을 맡게 되는데 제가 딱 두 가지는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문법은 전부 손가락으로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제를 해가지고 와서 틀린 문제가 있으면 이거 이러니까 틀렸다라고 얘기하면 애들이 고개를 끄덕여요. 그리고 다음에 가면 또 틀려요. 그래서 틀렸다면 실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참 많이 속았어요. 분명히 안 나고 고개를 끄덕이고 가가지고 특히 서수명 있죠. 심지어는 시험 치고 난 다음에 다 맞았다 그래요. 엄청 속았습니다. 고생했다. 역시 완전학습은 중요한 것이다 하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시험 결과 나올 때 1점 깎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험부터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중3들이 내신을 해봤습니다. 내신하면서 방법을 바꿨어요. 손가락으로 학교 내신은 만점만이 점수다 항상 그러거든요. 아니면 뭐 90몇 점 받을 것 같으면 영어로 왜 하냐? 그것도 서술형 포함 만점을 받아야 그래도 공부한 보람이 있지 않느냐. 나머지는 점수 아니다 이랬는데,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게 완전학습이었어요. 완전학습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영어라는 과목은 뭐 엄청난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반복을 해야 되는구나. 그 반복도 오랄 믿을 거 하나 없습니다. 두루뭉실 다 외웠다 그러고 그냥 막 견눈질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지난 중간 기말고사 때 제가 우리 어시스턴트 선생님 남재현 선생님하고 둘이서 교과서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써서 외웠습니다. 또 이놈들이 또 써서 외워도 집에 가면 이렇게 잊어버려요. 하여튼 모든 문제를 다 갖고 있죠. 그래서 그날 외운 것은 꼭 그냥 프린트를 만들어 가지고 숙제로 꼭 숙제로 쏘게 했어요. 그리고 시험이 끝날 때까지 정말 아이들이 손가락에 뭐가 났다 그러더라고요. 하도 써서. 그랬더니 진짜 맥심이 확실하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내신을 해보면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물론 그 어법 어휘 문제는 그렇게 큰 고민 안 해도 돼요. 어법 어휘 문제는 실수할 가능성이 거의 없죠. 알면은 확실하게 알고. 근데 서술형은 다르더라고요. 서술형은 실수가 많이 터져 나옵니다. S 빼먹은 아이들부터 스펠링 실수에서부터 가장 치명적인 건 캐시마크 빼먹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실수를 없애는 것은 반복을 통해서, 그 반복도 손가락으로 써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문법을 가르치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 외대 부고에 가면 굉장히 중요한 게요, 서술형이에요. 그럴 때 정말 영어가 영어다운 영어, 스탠다드 잉글리시는 어디에 있어요? 교과서에 있습니다. 담기는 내용이 다를 뿐이지 기본적인 구도, 그 다음 패러라프 나눠진 것, 정확하게 그 교과서만큼 좋은 장문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확실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꼭 외대 부고 대비반에 넣어주시면, 이거 노트도 제가 가지고 들어온 게, 이 노트가 뭐냐면은 오답 노트 만들려고요. 이렇게 모는 종이로 되어 있어서 애들이 여기다 오답 노트를 만들면 굉장히 노트가 예쁩니다. 바깥에 여백을 절대 쓰지 말고 오답 노트는 요 안에 작은 것 속에 여백을 남기면서 예쁘게 쓰다 보면 어느 순간 애들이 이 노트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우리 학원 외대 부고반에 보내면 문법 걱정, 그 다음 서술형 걱정은 제가 확실하게 덜어주는 게 아니라 없애드리겠습니다. 제가 큰 소리 너무 심하게 쳤죠. 네, 그러나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 가르치는데 가장 중요한 건 화려한 포장도 아니고 기획도 아니에요. 가르치는 사람의 정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나이에도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을 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애들 볼 때마다 이뻐 죽겠어요. 할아버지 몇 살? 할아버지만큼 나이 많은 선생님이 싫다 소리 안 하고 거기 앉아서 열심히 수업을 하고 가끔씩 저를 또 놀려요.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저한테 제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고맙고 아이들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리고 뭐 가끔씩 하는 말이 선생님 머리가 커요, 뭐 이렇게 하고 그런 얘기를 잘 듭니다. 그래서 외대부고반의 허들만 넘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외대부고반이 아니라 하더라도 제가 가르치는 모든 강의에서는 이제 나이 든 사람으로서 정성스럽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나이 들어서 정성스럽게 강의하지 않으면 무척 부끄러워집니다. 그거 하나 약속을 드리고 저는 이제 그만해도 되죠? 네, 그럼 네. 그래도 교재 한번 보여주시면. 아, 교재 제가 갖고 잊어버렸어요. 네. 교재가 2권인데요. 네. 아, 여기는 엄청 두꺼워요. 가져와 보시면은, 네, 갖고 와 보시면은, 근데 거기는 이제 다 풀 거예요. 저는 중요한 문제만 뽑아서 풀고 이런 성격이 아니에요. 제가 거의 어머님들께서도 보시면 알지만 제가 생긴 게 상당히 꼼꼼하게 생기고
여성스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금성금성 가는 거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숙제를 해오면 저는 제가 자랑을 할 게 딱 하나가 있어요.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고3 모의고사 푸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아이들 채점을 제가 직접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려도 그 학생이 틀린 문제를 전부 다 제가 형광펜하고 빨간 펜을 들고 직접 다 첨삭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수업을 들어가야 애들 앞에서 제가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좀 당당해요. 야단도 쳐요 그냥. 네가 공부를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엄청 실망한다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네 엄마 보기에 내가 얼마나 민망하냐 그렇게 이제 자책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문제를 아이들이 숙제를 해오면 저는 직접 첨삭합니다. 그리고 걔가 뭘 틀렸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문제집을 갖고 있으면 애들 틀린 거 다 써놔요. 이렇게 쓰다가 어떤 아이가 틀렸으면 꼭 얘기를 해줍니다. 너가 이 문제를 틀릴 때 이 사람은 이렇게 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와 선생님 귀신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 사람이 아니고 귀신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엄청 정성스럽게 가르치고 우리 학원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굉장히 정성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이 22년이라는 역사에 한 번도 이렇게 꺾이지 않고 코로나 때도 참 튼튼하게 가는 이유가 이 안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은 학원 안에 학원이고 다들 원장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정성스럽게 가르쳤기 때문에 오늘날 이 학원이 그 많은 이야기 속에 뭐죠 선전 선동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막 악담 이런 거 속에서도 학원이 흔들리지 않고 여기에 서 있는 이유가 우리 학원 모든 선생님들은 저보다 더 정성스럽게. 그래서 항상 마지막 심층 면접할 때 물어봐요. 강의할 때 선생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 시험 강사 뽑을 때 5차까지 시험 치거든요. 1차는 소리 전형, 2차는 지필고사 칩니다. 3차 PT 마지막 5차 심층 면접할 때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어떤 선생님을 제가 뽑겠어요? 어차피 지필고사 통과되면 일단 실력은 걱정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집중력을 보겠죠. 사람에 대한 집중력. 그 다음 그 집중력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정성이에요. 그러면 정성은 어디서 나타나겠어요? 아이가 문제를 풀어보면 다 체크해야죠. 그리고 다음 걔가 뭘 틀렸는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그걸 하고 그 다음에 학생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틀렸으면 노트에 다 써놔야죠. 기록에 남겨야죠. 그래야 다음에 또 머리 팍 치고 아차 실수 이런 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완전 학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보다 문법을 더 잘하는 학생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그만해도 되죠. 제가 이게 제가 설명회를 잘 못합니다. 이게 좀 말을 잘하고 이러면 되는데 그러면 젊었을 땐 잘했냐면 젊었을 때도 설명회는 잘 못했습니다. 그냥 저는 여기서 마치고 어머님들께서 오늘 이 빗길에 오늘 비가 엄청 왔죠. 이 비를 뚫고 어머님들께서 여기에 오실 때는 딱 하나죠. 모성애입니다. 자식 사랑하는 마음에 여기까지 오셨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이들을 맡게 되면은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엄청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이제 그래머 소개 잘 들었고요. 이어서 이제 또 다른 저희 이제 3개 중에 1개 프로그램을 또 소개해 주실 강소람 선생님 또 모셔서 리딩 파트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강소람 선생님 모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명원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강소람 강사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일단 간략히 제 소개부터 드리자면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영어 교과를 전공한 후에 이 공립학교에서 전교사로 근무하면서 이 아이들의 고등 입시 지도를 담당했던 경험이 있고요. 또 지금 함영원학원에서는 중학교 1학년의 가장 높은 레벨인 이 최상위 플러스를 맡아오다가 이번 9월에 새롭게 개설되는 이 외대부고 입시반의 독해 파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네, 먼저 이 외대부고 내신 독해 출제 경향부터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외대부고 영어 내신은 이 순수 독해 문항, 그러니까 어법이나 어휘 제외하고 독해 문항의 비중이 한 60% 정도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볼 수 있고요. 난이도는 말할 것 없이 아이들을 괴롭히는 극악한 난이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문은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수능 모의고사 지문은 거의 다루지 않고 이 문학이나 비문학을 모두 포함한 원서뿐만 아니라 선언문, 테드 강연과 같이 이 수능보다 훨씬 높은 난이도의 그런 다양한 형태의 지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유형은 단순히 내용 일치를 넘어서서 논리적 추론, 글쓴이 요지, 표현의 의도와 같이 아이들이 정말 문장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또 논리적인 판단까지 할 수 있는지를 묻는 이런 사고력을 요하는 유형으로 난이도 있게 다수 출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를 들어 23년도 1학기 중간고사 기출 문제를 보시면 회의론자 입장에서 이 동의할 가능성이 높은 진술을 고르시오와 같이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보기도 굉장히 긴 편이고요. 이 특정 입장의 주장과 또 세부 근거까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만 이 정답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난이도의 유형이라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외대부고 입시를 준비하는 이 최상위권 학생이라면 중학교 때부터 수능 독해에만 국한해서 공부할 것이 아니라 이런 훨씬 더 다양한 형태의 고난도 지문으로 문해력, 논리력, 사고력이 길러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역량들은 단기간에 바짝 공부한다고 해서 길러지는 것들이 전혀 아니죠. 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많은 노력을 들여야 아주 천천히 서서히 길러지는 역량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독해 공부를 이 수능 독해만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고난도 지문으로 공부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역량들을 아이들이 중학교 3학년 동안 최대한 효율적으로 또 확실하게 기르는 것을 돕기 위한 방향으로 제 독해 커리큘럼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제 독해 커리큘럼을 자세히 설명드리겠는데요. 이 커리큘럼은 보시는 것처럼 크게 토플, 수능, 그리고 영어 뉴스 기사와 사설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이 토플이 아무래도 가장 난이도가 높고 또 자세히 설명할 내용이 많은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가장 비중 있게 다루고 그 다음으로 이제 수능, 그리고 영어 기사와 사설 순으로 이 수업 시간을 할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 1회 1시간 반 독해 수업만으로 요 세 가지 난이도 높은 그런 세 가지 영역을 깊이 있으면서도 균형 있게 굉장히 퀄리티 높게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독해 커리큘럼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1분도 낭비하지 않도록 이 1시간 반 동안 굉장히 밀도 있게 콤팩트하게 진행되는 알찬 독해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영역별 수업 방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토플은 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해커스 에이펙스 리딩 시리즈 중에서 가장 높은 난이도의 엑스퍼트 교재를 사용하게 되고요. 이 토플의 문제 유형이 외대부고 내신형과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추론 문제라든지 내용 일치, 언급된 거, 언급한 의도, 지침 문제 등등등 이런 사고력을 요구하는 방식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이 장기적으로는 외대부고에 진학해서 내신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독해력을 기르기에 가장 최적화된 영어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제 학창 시절 경험을 살짝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중학교 3년 동안 사실 수능 독해 공부는 거의 하지 않고 이 토플 공부에 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토플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학원이나 이런 외대부고 입시반처럼 퀄리티 있는 수업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제 저는 성인들이 다니는 학원, 토플 학원에 중학교 1학년 꼬꼬마로 다니면서 몇 달 간격으로 이제 토플 시험을 치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렇게 이제 토플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서 고등학교 진학을 하니까 그러니까 학교 영어 내신이나 모의고사는 약간 시시하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영어 공부를 따로 하지 않고 그냥 다른 제가 약했던 과목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모의고사 만점을 나올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제가 판단했을 때 이 토플이 영어 시험 중에서 가장
이 고난이도면서 이런 사고력을 가장 높게 요하는 이 시험이기 때문에 중학교 때 특별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실력을 만들어 놓으면 이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모의고사와 수능 만점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최상위권 학생이라면 중학교 때 모든 영역을 통틀어서 이 토플 공부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할 것을 자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 수업에서는 매 시간 토플 유형을 하나씩 자세히 다룰 예정인데요. 우선 제가 몇 년 전에 토플 고득점을 받았던 이 경험에 기반해서 유형별로 확실하게 정답을 맞힐 수 있는 이 맞는 풀이법과 그다음 이제 필요한 사고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문제에 적용해보는 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숙제로 풀어온 문제 중에서는 좀 많이 틀린 어려운 문제를 중심으로 해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배웠던 지문 중에서 가장 좀 난이도가 높고 좀 내용이 중요한 지문을 제가 한 개 선정해서 이 고등 내신 유형으로 제가 직접 출제한 리뷰 테스트로 아이들이 얼마나 꼼꼼하게 복습해왔는지를 테스트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수능 같은 경우는 제가 매 시간 제공하는 그 주간지로 수업이 진행되는데요. 그리고 이 왼쪽에 보시는 실감하다 300제라는 교재는 숙제로 부여하게 됩니다. 이 주간제는 수능 유형별로 맞는 풀이법, 그다음 고등학교 2, 3학년 기출문제, EBS 변형 문제 같은 다양한 이 문제들이 실릴 예정이고요. 또 학기별로 총 4회 간헐적으로 이 수업 시간에 타임 어택형 실전 모의고사를 실시해서 아이들이 이 긴장감 있는 분위기에서 고난도 유형을 빠르면서도 정확하게 푸는 훈련을 꾸준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이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수능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실력을 완성하는 것이 이 수업의 목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제 독해 커리큘럼에서 가장 이제 차별화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뉴스 기사와 에디토리얼, 그러니까 글쓴이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간 그런 영어글을 공부하는 파트인데요. 과학, 정치, 사회, 문화 등 아이들이 꼭 알아야 될 그런 중요한 최근 시사, 이슈에 관한 뉴스 기사나 사설을 제가 선정해서 아이들이 그 공부할 수 있는 형태의 주간지를 제작해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틀인 글쓴이 요지와 글의 전개 구조부터 좀 더 세밀하게 문장 하나하나 해석하고 그다음 중요한 표현을 익히는 것까지 아이들이 집에서 먼저 꼼꼼히 공부하고 제 해설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저는 이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이 영어 기사를 공부하는 방법이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한 방법이라 생각되는데요. 제가 이 영어 기사를 읽어보면 사실 토플 고난도 지문에서도 잘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유용하고 수준 높은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어민이 사용하는 수준 높은 아카데믹 잉글리시를 습득할 수 있고요. 또 이런 수준 높은 글을 많이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체득이 돼서 그 영어로 에세이를 작성할 때도 내 것이 돼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외대보고 내신에 나오는 고난도, 원서 지문 같은 그런 지문을 대비한 배경 지식과 문해력을 쌓기에도 정말 좋은 학습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외대보고 입시반에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드리는 약속을 5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제가 맡고 있는 이 토플 수능 비문학 독해 수업으로 문해력과 논리력을 키우고 수능 만점 실력을 완성하고 또 원어민이 사용하는 수준 높은 이 학술 영어까지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홍유진 선생님의 듣기와 문학 수업으로 이 원어민 수업을 빠르게 들을 수 있는 청의력을 키우고 또 다양한 문학 작품에 대한 완성도 있는 에세이를 작성해보는 경험을 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원장님의 문법과 쓰기 수업으로 수능 문법 실력을 완성하고 이 중고등학교 서술형에서 감점이 없을 만한 탄탄한 영작 실력까지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자소서와 면접 파트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외대보고 입시 전형에서 이 내신에 기반한 1단계 전형은 이 변별력이 극히 적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떨어진 학생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자소서와 면접 두 가지에 기반한 2단계 전형에서 최종 합격, 이 당락이 결정된다 보시면 되는데요. 이 두 가지 자소서랑 면접이란 게 중학교 3학년 때 갑자기 외대보고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급하게 준비를 한다면 이 최종 합격을 이룰 만한 퀄리티를 만들어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자소서 같은 경우도 사실 초반에 학생이 원하는 진로를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맞게 다양한 경험들을 해 나가면서 조금씩 수정하면서 글을 하나의 스토리로 엮어 나가는 굉장히 전략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최종 합격을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를 조금씩 해 나가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면접 같은 경우도 이제 외대부고에서 공개한 기출 문항을 보시면 이 난이도가 어마무시하게 높다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면접 문항은 공통 문항이 없이
이 사전에 면접관 분들이 학생 개별 그 자소서를 읽어보면서 이 준비한 이 면접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마다 다 다른 질문을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첫 번째를 보시면 이 학생은 그러니까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읽은 경험을 자소서에 썼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정의란 무엇인가에 나오는 뭐 공리주의, 존 롤스, 마이클 샌델 주장의 차이점을 말하고 그다음 이제 우리 사회 문제 상황을 예로 들어 각 관점의 타당성을 너가 말해봐라. 이 정도면 거의 서울대학교 전공시험 기출문제라 해도 믿을 정도의 난이도라서 저도 좀 많이 놀랐거든요. 그리고 또 보시면 지원자가 자소서에 쓴 외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 또 다른 해결책을 대봐라. 다른 활용 분야와 비교해서 말해봐라. 뭔가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식을 하나씩 추가하면서 이 아이가 자소서에 쓴 내용을 정말 깊이 있게 알고 있고 또 즉흥적으로 이렇게 논리적인 사고 확장을 할 수 있는지 이 정도의 심화된 난이도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중학교 3학년 때 예상 지문을 만들면서 대본을 준비한다고 최종 합격을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고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자소서를 쓰면서 동시에 이런 고난도 문항에 즉흥적으로 논리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훈련을 꾸준히 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저희가 돕기 위해서 이 외대부고 입시반에서 자소서와 면접을 위한 특별 강좌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한 매달 1회 정도 학생이 자소서를 써보고 또 전문가 선생님들의 첨삭과 피드백으로 조금씩 고쳐나가는 기회를 가지고요. 또 그 개별 학생의 자소서에 기반해서 난이도 있는 면접 문항에 직접 즉흥적으로 답해보는 면접 코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별 강의도 마련하고 있으니 기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외대부고 입시반의 관리 시스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한명원 하면 아주 꼼꼼하고 철저한 관리 시스템이 빠질 수가 없죠.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먼저 수요일에 과제 중간 검사를 한 번 합니다. 주 1회 수업이 사실 최상위권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공부하기엔 너무 좋지만 일부 학생들은 바로 전날이나 특히 오후반은 당일 오전에 몰아서 하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과제를 급하게 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요일에 한 전체 과제 절반 정도의 양을 이 세 분의 선생님이 계신 단톡방에 사진으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이 일주일 시간을 잘 배분해서 숙제를 하는 그런 체계적인 시간 관리 습관을 형성할 수 있고요. 또 선생님들은 미리 과제를 좀 채점하고 또 첨삭이 필요한 부분은 피드백을 자세히 해줄 수가 있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많이 틀린 문제를 중심으로 수업 해설을 준비하기 때문에 보다 맞춤형의 퀄리티 높은 그런 수업을 준비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4시간 수업 시작 직후에 30분 동안 어휘, 문법, 독해 테스트를 한 번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부모님들께 개별 상세 리포트로 전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이미지 형태의 파일로 전송을 드리는데요. 당일 수업에서 배운 내용, 그리고 영역별 과제 완성도, 또 다음 시간까지 과제 범위, 그다음 그 테스트 결과도 점수, 평균, 석차까지, 다음 시간 테스트 범위, 그다음 개별 피드백까지 이렇게 모든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아이들의 학습 상태를 아주 자세하고 쉽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당일 어휘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했거나 또는 과제를 미완료인 학생은 남아서 담임 선생님이 직접 추가 클리닉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날까지 해야 되는 임무는 그냥 완벽하게 끝내고 하원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혹시 당일에 남아서 시간이 되지 않거나 또는 오래 했는데도 다 끝내지 못한 학생이 있다면 평일에라도 또 시간을 잡아서 집요하게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홍준 선생님께서 이 입학 절차와 커리큘럼 일정을 또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그 함영원 외대부고반 다양한 프로그램 설명을 들으셨고요. 제가 이어서 설명드릴 부분은 자, 저희가 이제 진행하는 외대부고반의 시간표인데요. 어머니께서 받으신, 학부모님들께서 받으신 브로셔에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매주 토요일 1회로 진행되는 반이고요. 2개의 반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크게 오전반과 오후반이고요.
그래서 오전반은 담임을 제가 맡고 오후반은 강소람 선생님이 맡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들으셨겠지만 저희 관리 그 방식상 이제 그날 못 끝낸 거는 어떻게 해서든 끝내게 만들기 때문에요. 어머니들 그거 고려하셔서 시간표까지 고려하셔서 이제 토요일 날 조금 시간을 비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초반에 이제 30분 가량은 저희가 리뷰 테스트를 치르게 됩니다. 리뷰 테스트는 배웠던 내용 그리고 과제 내용으로 어휘, 독해, 문법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패스 올 페일로 어머니께서 점수랑 같이 받으실 예정이고요. 아까 관리 프로그램에서 리포트 형식 보셨을 텐데 거기에서 상세하게 석차까지도 보실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아마도 우리 아이가 잘하고 있구나 아니면 또는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겠다 등등으로 저희도 이제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강소람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시는 독해 그리고 저도 좀 편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듣기 클래스라고 했을 때 각각 1시간 반씩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문법 수업은 1시간 진행이 돼서 총 4시간 반 가량의 시간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강일은 이제 9월 6일 토요일이 될 예정이고요. 종강일은 26년 2월 28일 2월의 마지막 날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21강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중간고사와 그 다음에 기말고사 때는 특강으로 대체됨으로써 기존 커리큘럼이 아닌 아이들 내신 준비시켜서 무조건 이제 100점 받을 수 있도록 이제 만들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 또한 상세한 커리큘럼이 진도와 과제 등이 이제 어머님께서 받으신 이제 저희 브로셔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 주시고요. 그러면 저희 외대부고반을 합격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기준을 보여드릴 텐데요. 저희도 외대부고 진행 방법을 이제 전형 방법을 비슷하게 하는데요.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필고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듣기, 문법, 어휘, 독해 이렇게 4가지 영역에 대해서 지필고사 테스트를 보는데요. 이제 90점 가량 100점으로 환산했을 때 90%에 해당되는 비중을 차지하고요.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접 평가를 진행해서 총 10분에서 5분에서 한 10분간 원어민 선생님을 만나서 아이들한테 직접 영어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 과정을 거쳐서 이제 동점자 발생 시에 이제 1단계 성적 점수와 면접 평가 점수 등으로 순위를 결정한 후에 학부모님께 이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좀 더 상세하게 저희 평가 영역, 지필고사 평가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시면요. 총 80문항이고요. 아까 잠시 보여드렸지만 100분 안에 보는 시험입니다. 그랬을 때 듣기랑 어휘 포함해서 총 30문항 정도 되고요. 문법과 독해가 각각 25문항으로 400점 만점이지만 말씀드렸듯이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서 90%의 비중을 차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고요. 저희의 이제 함영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들어보시고 우리 학생들이 꼭 다녔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나가시는 길에 간단하게 8월 15일 날 진행되는 지필고사 미리 예약해 주시면 저희가 준비하고 우리 학생들 맞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필고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8월 15일 오후 2시에 진행할 예정인데요. 혹시 그날 시간이 조금 힘드시다면 나가시는 길에 말씀 주시고 다른 시간대를 최대한 잡아보시면 좋으시고요. 1단계 결과 발표는 곧이어서 8월 18일 월요일 날 일괄적으로 모든 학부모님께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성적표 배부 또한 같이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이어서 면접은 8월 19일에서 29일 사이에 이제 개별 스케줄 고려하여 잡고 이 또한 점수로 환산하여서 이제 말씀드려서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에 저희는 9월 6일 토요일 첫 수업을 개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케줄 조정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 전반적인 함영원 외대부고